국민의힘이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부산의 4선 이현승 의원, 또 경기 3선 김성원 의원, 경북 3선 송원석 의원의 3파전이었는데 영남권 표심 분산이라는 막판 변수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송원석 의원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서 김성원 의원과 이현승 의원을 제치고 당선이 됐거든요. 강진우 변호사님, 지금 사실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는 개파색이 비교적 좀 였지만 그래도 TK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옛 친윤계 또 구주류와 좀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었고, 또 하나가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정국 때 탄핵 심판 기각 각하를 요구하는 그 의원들 안에 릴레이 시위에서도 참여를 한 인물이다 보니까 친윤대, 친한 경쟁 구도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차기 당권 구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차기 당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오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가 차기 당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비대위 체제를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혁신위 체제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가 단순히 원내에서 의원들만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당권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친윤의 그 색채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처음에 출마 선언을 했었던 것은 김성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현승 의원께서 추가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가운데에서 처음에 두 분이 나왔을 때는 두 분 다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출마 선언을 할 때 개파라든지 이런 거 없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일단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그리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로 좀 가까워 보이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현승 의원은 오늘 그 처음에 투표하기 전에 본인이 2번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번과 3번의 사이에 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 본인의 포지셔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성원 의원이 30표, 이현승은 16표, 송원석 의원이 1차에서 과반을 넘겼어요. 60표. 총 106분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압도적인 수치로서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희 당에서 어쨌든 지금 분열되어 보이는 모습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빠르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혁신안, 이런 쇄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위 따로, 전당대회 따로 예. 그렇게 가는 건가요?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하던 비대위를 뭐 말하자면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두세 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혁신위를 지금 새롭게 띄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빠르게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이 마무리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예. 혁신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새롭게 또 혁신위원장을 뭐 2달, 3달 할 분을 모셔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께서 구체적인 플랜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당의 지지율도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그 당원들께서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재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대당 결과를 보셨는데 일단 106표 중에서 60표로 송원석 의원 TK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데 또 수도권에 있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30표. 친한계가 뭐 15에서 한 20명 정도 저희가 대충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한 10표 정도 더 간 것이고. 하지만 과반으로 1차 결선으로 없이 1차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그 각 후보들 모두가 개파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였다라는 평가를 다 받으셨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개파 대리전이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컸거든요. 결국 뭐 앞서서도 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친한계와 그리고 구주류계, 구친윤계가 결국에는 개파 대리전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 개파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성적표가 첫 번째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친윤계가 과반이 60표를 얻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류의 어떤 힘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장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친한계 입장에서도 네. 뭐 30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친한계로 구별되는 의원들 수보다는 더 많은 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선거 어떤 결과인 거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은 당권 경쟁에서 아마 크게 부딪히게 될 텐데 네. 이 당권 경쟁을 앞두고 아마 이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개파 갈등이 더욱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도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은 30.4%입니다. 직전 조사랑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은 1.9%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재현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보시면 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기간에요. 지지율이 좀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내 분란이 너무 심해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후보 한 명으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또 대선은 어떻게 치렀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들이 다시 노출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됐던 지도부라든지 그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간의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만들어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선들에 있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상 좀 정교하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이 인사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드러내고 그걸 저희가 공세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들 그리고 대여투쟁, 이번에 검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이나 혹은 나토에 참석을 해서 어떠한 성과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여야 간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협의를 하는 모습들로서 저희가 달라진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온 수치가 저는 거의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